금이 간 벽을 상상해 보세요. 그 벽을 걸레로 박박 문질러서 금이 메워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동맥경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혈관 청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치 호스를 넣어서 싹 씻어낸다는 듯한 상상. 죄송하지만 우리 몸은 하수도가 아닙니다. 잘못 건드리면 더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청소가 아니라 금간 벽을 에폭시로 메우듯 단단히 굳혀서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거나 말이 꼬이거나 몸의 한쪽이 힘을 잃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을 먹으면 정말 좋아지는지, 혈관 청소는 가능한지,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무엇을 바꿀지를 다룹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루틴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확신 있게 드리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고지혈증과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선 유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 논문과 책을 100권 가까이 읽었고 부엌과 병원을 오가며 식사표를 만들고 수면 습관을 하나씩 고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걸 오늘 압축해서 나눕니다. 누군가에겐 이 영상이 그날 밤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사실 60대 이상은 2분 중 1분이 동맥경화 위험군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혈관 청소만 검색하는 건 금간 벽을 스팀 세척기로 문지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척이 아니라 안정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서히 줄여가는 퇴행입니다. 많은 분이 묻는 첫 번째 질문. 약, 특히 지질강화제를 먹으면 동맥경화가 좋아지나요? 좋아진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 안쪽에 지방과 염증이 엉겨 만든 플라크입니다. 한번 생긴 플라크를 호스로 쓸어내듯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약은 2가지를 돕습니다. 첫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플라크의 가장 무른 부분, 기름진 핵을 말려줍니다. 둘째, 플라크를 덮고 있는 섬유막이 두꺼워지면서 파열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안정화입니다. 일부 환자에게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세하게 두께가 줄어드는 퇴행도 관찰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파열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약은 벽지를 확 뜯는 게 아니라 금간 벽을 에폭시로 메워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약물의 시작과 중단, 용량 조절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의로 끊었다가 위험해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생활 습관이 아무리 좋아도 약이 필요한 분은 있습니다. 2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자전거가 곧게 나아가듯 약과 생활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맞춘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그럼 혈관 청소는 가능한가요?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청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혈관이 심하게 막히면 스텐트를 넣거나 우회술로 길을 새로 냅니다. 그러나 그건 때를 씻어낸다가 아니라 길을 넓히는 공사입니다. 공사 후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플라크를 만들던 근본 원인, 높은 LDL, 염증, 혈압, 혈당은 여전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뒤에도 약과 생활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당장 시작합시다. 약이 벽을 단단히 해준다면 식사와 생활은 재료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기름진 핵을 덜 쌓이게 하고 염증을 조용히 꺼뜨리며 혈압과 혈당의 출렁임을 낮추는 루틴. 저는 이걸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서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LDL을 건드리는 식사 루틴입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가되 올리브오일 한 작은술이 들어가면 다릅니다. 토마토를 두껍게 썰어 달걀과 가볍게 볶고 마무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 바퀴. 점심은 일반식을 드셔도 됩니다. 대신 국물은 반, 밥은 공기에서 한 숟갈만. 덜어 시작하세요.
식후에는 15분에서 20분만 걸으세요. 이 20분이 식후 혈당의 출렁임을 꽉 잡습니다. 저녁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에서 3회 손바닥 크기만큼, 레몬과 허브, 후춧가루로 향을 살리면 소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찬은 채소를 2가지 이상 색을 다르게. 이걸 3일만 해보세요. 붓기가 줄고 식후 졸림이 사라지고 다음날 신발이 넉넉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첫 번째 보상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말씀드린 루틴만 제대로 해도 LDL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합을 더 정교하게 하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다음에는 식사 조합과 검진표 읽는 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현실적인 보조 팁도 드립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운 날이 있죠. 그럴 땐 오메가3로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도 그런 날에는 고함량이면서 불순물 검사를 투명하게 공개한 제품을 소량 권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먹고 가족에게 드렸던 것들을 그대로 공유하는 겁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필요하신 분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으로 작은 병을 사서 2주 안에 쓰는 게 향과 산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염증을 낮추는 생활입니다. 염증은 불씨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속에서 타오릅니다. 저는 마늘을 익혀서 식후에 곁들였습니다. 통마늘을 썰어 10분쯤 두면 향 성분이 살아나고 너무 맵지 않게 익혀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항응고제를 드시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밤에 스크린 시간을 줄여서 수면의 깊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이 얕으면 다음날 식욕과 당 조절이 무너집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앉아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느린 호흡을 5분만 해보세요. 이 5분이 다음날 혈압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는 반잔으로 줄이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물을 자주 조금씩. 수면과 염증은 서로를 밀고 당깁니다. 둘 중 하나만 바꿔도 체감이 빨리 옵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라면 전략입니다. 금지라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규칙으로 가야 합니다. 면은 끓는 물에 1분 먼저 데친 다음 새 물에 끓이고 스프는 절반만. 국물은 젓가락이 선을 그을 정도로만 남기세요. 여기에 대파와 양배추, 계란 하나를 넣으면 나트륨과 포만감의 균형이 잡힙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라면은 낮에 주일회 이하, 밤에 라면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흔듭니다. 끊는 것보다 지키는 규칙이 오래갑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다음날 발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 3축, LDL, 염증, 현실 전략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야 할 것과 데일리 루틴,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로 이어갈 텐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 더 촘촘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이 영상은 의료 행위가 아니며 약물 복용과 중단, 변경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과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는 임의 변경이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숫자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딱 3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국물 반, 스프 반, 채소 2배. 3일이면 몸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그 길을 이미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무너지지 않게 굳히는 법과 식탁에서 당장 바꿀 한 끼를 이야기했죠. 이제 피해야 할 것, 데일리 루틴,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바로 실행표가 완성됩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부터 콕 집어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용어 말고 장바구니에서 빼면 되는 것들입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 봉지과자, 값싼 크림빵, 마가린 듬뿍 들어간 제과류의 유혹은 화려하지만 혈관 안쪽에선 염증의 성을 높입니다. 포장지 뒤를 살짝만 돌려보세요. 부분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둘째, 나트륨 폭탄 국물. 한 그릇이 편안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편안함이 밤 혈압을 슬그머니 올립니다. 국물은 절반만, 젓갈, 장아찌는 맛만 보듯. 셋째, 가공육. 햄, 베이컨, 소시지는 간편하지만 핑크빛이 도는 그 편리함 뒤에 염분과 보존제가 숨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속 재료를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햄 대신 계란이나 참치에 오이, 양파를 듬뿍. 맛이 심심하면 레몬즙과 후춧가루가 답입니다. 넷째, 첨가당 달콤한 음료는 마시는 순간 기분을 올려주지만 혈당과 혈관 안쪽의 미세한 염증에는 장기 계약서가 됩니다. 주스는 과일 한 알로 바꾸고 디저트는 식사 직후 한 입으로 끝내세요. 한 입을 지켜내면 다음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데일리 루틴으로 넘어가죠. 저는 화려한 운동 계획보다 연속성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 잔을 천천히, 배를 부풀리듯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어깨와 종아리를 푼 뒤에 햇빛을 5분만 쬐입니다. 몸의 시계를 아침으로 맞추는 의식입니다. 아침 식사는 과하게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토마토 달걀 볶음과 통곡빵 반 조각 또는 두부를 올린 미역국 소량. 소금은 줄이고 향을 늘리는 게 요령입니다. 허브와 레몬, 깨, 김가루가 도와줍니다. 점심은 사회적 식사죠. 남들과 어울리면서도 지킬 것은 단 3가지. 국물 반 밥에서 한 숟갈만 먼저 빼기, 식후 15분 걷기. 이 3가지면 혈당과 혈압의 출렁임이 얌전해집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써보세요. 한 층은 평생을 바꿉니다. 오후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커피를 드신다면 오후 4시 이후에는 반잔만. 그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를 2모금씩. 단 것을 찾는다면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는 시간이 포만감을 만듭니다. 저녁은 가볍게 하지만 만족감은 놓치지 않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구울 때 소금은 절반만, 대신 레몬과 후추를 넉넉히.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만. 통곡빵 한 조각 또는 고구마 반 개로 탄수화물을 적당히 채워주면 밤의 허기가 덜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걷기입니다. 식후 20분 걷기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약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TV 앞에서 다리에 무게를 실어 발 뒤꿈치 들썩이기만 해도 혈액이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30분 앉아 있었다면 1분만 일어나 몸을 펴세요. 이 1분들이 모여서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밤에는 화면을 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푸른 빛은 뇌에게 아직 낮이야라고 속삭입니다. 취침 1시간 전 화면을 끄고 조명을 낮추세요. 의자에 편히 앉아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5분. 이 5분이 심박을 다독이고 혈압을 가라앉힙니다. 잠이 깊어지면 다음 날의 식욕도 잔잔해집니다. 수면은 다음 날의 약입니다. 그리고 혹시 밤중에 라면이 떠오른다면 오늘 배운 라면 규칙을 기억하세요. 낮에는 주일회 이하로 먹기, 스프는 반만 넣기, 국물은 평소의 절반만. 이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이 무섭습니다.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약은 벽을 굳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에겐 임시 비계가 되고 누군가에겐 오래 두어야 하는 기둥이 됩니다. 용량과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숫자가 목표에 도달하면 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부작용이 걱정되면 의사와 상의해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에제티미브나 PCSK9 억제제 같은 대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의 조정 금지. 약을 멈추는 순간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무너짐은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옵니다. 둘째, 보충제로 대체 가능합니까? 음식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완벽하지 않죠. 생선을 못 먹는 날 저는 어머니께 오메가3로 빈칸을 메웠습니다. 불순물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 캡슐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분명한 제품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작은 병으로 사서 2주 안에 쓰는 습관이 산패를 막아줍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차전자피를 소량물과 함께. 단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먹고 가족에게 드렸던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댓글에 관련 자료와 참고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확인해 주세요. 셋째, 스텐트 넣으면 끝 아닌가요? 스텐트는 기를 내는 공사라고 말씀드렸죠. 공사 후에도 흙은 계속 흘러들 수 있습니다. 즉, 플라크를 만들던 조건, LDL과 염증, 혈압과 혈당은 그대로라면 다시 쌓입니다. 그래서 수술 뒤에도 약과 생활은 계속입니다. 기를 내고 나서야 비로소 관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넷째, 칼슘 스코어가 0이면 저는 괜찮은가요? 오늘 당장은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보증서는 아닙니다. 담배, 혈압, LDL, 혈당, 수면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따라 곡선은 언제든 달라집니다. 숫자가 0이라도 오늘 드린 생활 루틴은 똑같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이 오기 전에 몸을 병이 오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혈압은 몇으로 맞춰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안전이라는 방향이 있지만 목표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나이, 동반 질환, 약물, 기립성 어지럼증 여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집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자세로 재는 습관부터 만들어주세요. 가정용 혈압계는 숫자의 언어를 여러분 손에 쥐어줍니다. 그 언어로 주치의와 대화를 시작하면 계획이 정확해집니다. 여섯째,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나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에게 달리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후 20분 걷기와 앉았다 일어나기 1분을 기본으로 깔고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주 2회에서 3회 가벼운 근력 운동을 얹으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 벽 밀기 10회, 발 뒤꿈치 들기 20회. 이 정도면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머릿속이 이미 정리되었을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동맥 경화는 하수도가 아니라 금간벽입니다. 호스로 씻는 혈관 청소는 없습니다. 대신 안정화가 있고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줄어드는 퇴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은 벽을 무너지지 않게 굳히고 생활은 재료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둘이 합쳐질 때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길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바로 실행할 3가지를 다시 드릴게요. 첫째, 국물은 반만. 둘째, 식후 20분 걷기. 셋째, 밤 화면 끄고 느린 호흡 5분. 단 3가지입니다. 3일이면 몸이 소식을 전할 겁니다. 발에 붓기, 식후 졸림, 잠의 깊이. 그 작은 변화들을 증거 삼아 3주, 3개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그 길을 직접 걸었고 여러분과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중요 안내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이 영상은 의료 행위가 아니며 약물의 시작, 중단, 변경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약은 임의 변경이 위험합니다. 마늘, 오메가3, 식이섬유 등 보충이나 식재료는 개인차가 큽니다. 꼭 의료진과 상의해주세요. 댓글에는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정리해서 남겨둘게요. 3일 체감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내일을 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천천히 젊게